자, 두 번째 주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 요 부분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개항 이후에 근대 문물의 수용, 그리고 각종 배상금,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고요. 한 세 줄 내려오면 탐관오리 수탈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줄 내려와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구와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심해졌다.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하면서 외국 그 상인들이 우리 내륙으로 들어와서 직접 이제 정치를 하는 장사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자, 두 줄 내려와서 일부 지방에서는 방공령을 내려서 일본으로 곡물을 빠져나가는 걸 막았으나 오히려 일본의 배상금만 지불하게 됐다. 방공령 실패로 끝나고요.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억울하게 죽은 이제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이제 요구했다. 이게 이제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 자료실에 보면 방공령이 내려지게 된 배경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방공령은 크게 이제 2회 두 차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두 차례 있는 거예요. 함경도에서 일어났던 거, 황해도에서 일어난 이제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데 우리 끝에서 한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있죠. 일본은 조선이 방공령을 내리기 전에 1개월 전에 알려야 되는 규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손해봤다라고 하면서 배상금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위쪽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일본이 먼저 이제 근대화 정책 메이지 추진하면서 이제 근대화 정책 추진하면서 이제 공장들이 많이 이제 일본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 노동자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먹을 곡물들이 이제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에 있는 곡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입해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요. 자, 이제 동학농민운동 어떤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전라도 고부에서 군수 조병갑이 뭐 비리, 학정, 그러니까 부정부패, 뭐 이제 뭐 수탈, 이런 게 이제 많았다라는 거죠. 한 줄 내려와서 끝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자 관할을 습격하고 자 아전들을 막 처벌했다, 곡식들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안핵사를 이제 파견해서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니까 오히려 농민들한테 이 책임을 돌리니까 이제 농민들을 가혹하게 탄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농민군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분기를 일으킨 거고, 자 내려와서 결국에는 농민들이 보국안민, 제폭구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제 봉기를 일으켰는데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제폭구민은 폭정을 제거하고요. 백성들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전주로 향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전투지가 황토현, 황룡천,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결국에는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한테. 그러니까 청이 군대를 이제 파견을 하니까 일본도 그 전에 이제 맺었던 텐진 조약에 따라서 군대를 파견을 해서 지금 조선에 이제 청군과 일본군이 둘 다 지금 들어온 상태다라는 거야. 정부는 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주 화약을 맺게 되고요. 자, 집광소를 설치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제 요구를 이제 실천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패전개혁안 농민들이 요구했던 거 있죠? 탐관오리를 징계하라, 각종 항목의 결세액은 평균 분배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금 균등하게 부과해달라. 관직매매 처벌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자 여기 위쪽에 보면 이제 여기 사발통문이라고 먼저 나와요. 사발이라고 하는 건 동그란 모양이야. 지금 여기 이게 동그란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이름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써여져 있는 거면 써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걸 이제 주도한 사람이 있고요. 뭐 어떤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막 그걸 따르는 사람들 막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발각이 되면 누가 주동자인지 이게 확연히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막 진압하기가 쉬우니까 이 동학 농민군들은요
이제 이름을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써서 누가 이제 주도하고 핵심 인물은 누구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이걸 발견을 해도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썼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또 여기 보면 만석보라고 돼 있어요. 조만갑이 이제 수탈하면서 만든 그 저수지죠.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5페이지로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정부는 청구와 일본의 군대 철수를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주하양 맺어졌으니까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오히려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내정 간섭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일본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봉기를 일으키고요. 이때 이제 우금치에서 봉주의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를 하게 됩니다. 두 줄 내려와서 결국에는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형이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되죠. 자, 내려와서 동학농민의 의의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탄간호를 처벌하고 조세 정치의 개혁을 주장한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고요.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려 한 반외세적인 그런 이제 운동이다라는 거 확인하고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가 나중에 우리 갑오개혁 때 일부가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합니다. 자, 왼쪽에 이제 지도가 있어요. 여기 전봉준이 체포되는 요 사진도 이제 좀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한번 봐두고요. 여기 이제 좀 자세히 보면 남접, 뭐 북접 막 이런 게 있어요. 참고로 이 남접, 그러니까 남쪽, 북쪽, 남쪽, 그다음에 이제 북쪽 이제 그 농민군들이에요. 남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봉준 이 이끌었어요. 뭐 김계남, 뭐 손화중, 막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일단 전봉준 기억을 하고요. 또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는 손병희 라는 사람이 좀 이끌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점은 또 이제 또 보면은 뭐 좀 전라도 지역, 북점은 약간 이제 충청도 지역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내려와서 탐구 문제 한번 봐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의 지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자료 1번 한번 봐볼게요.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 경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야겠대요.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으로는 요거는 반봉건적인 그런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반외세. 여기는 성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마라. 충효를 다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라. 어떤 생명을 중시하겠다. 뭐 효에 대한 어떤 사상, 막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죠. 결국에는 어떤 이제 목표, 동학농민군들의 어떤 목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3번에 일본 오랑캐를 쫓아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하게 한다. 외세 몰아내겠다. 반외세적인 성격.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가와 귀족들을 없애겠다. 막 권력 있는 사람들 없애버리겠대. 요거는 또 이제 반봉건적인 그런 성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이유. 결국에는 이제 탐악한 관리 여기 이런 거죠. 결국에는 여기 탐악한 관리 처벌하고 일본 세력 몰아내겠다 이런 거고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반봉건적 반외세적 성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